없으면 그냥 1등급 문제나 2문제 풀어주고 넘어가고요. 질문 없어? 다 씌웠어요? 자,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로 짚어줘야 될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빼먹지 말자 진수 조건. 다시 보자 진수 조건.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틀려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요거 주의만 기울이면은 이거는 맞출 수 있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시성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몰라서 틀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문제는 아무튼 쉬워요. 선생님 왜 이렇게 쉽게 나오나요? 이쪽에서 수능 문제 자체가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도 어렵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답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87번 문제입니다. 자, 87번 문제. 1등급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등급 문제 쉬운 단원이기 때문에 1등급 문제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떤 거요? 밑에도 지금 x가 있고요. 진수분에도 x가 있는데, 자, 진수분이 똑같으니까 뭐마저 똑같으면 된다? 첫 번째 해. 진수가 이미 같아요. 따라서 밑마저 밑이 같으면 된다. 같으면 됨.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은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정신없이 풀게 만들어요. 이런 문제들 특징이. 자, 빼먹지 말자 진수조건. 다시 보자 진수조건인데, 자, 밑에 조건은요. 밑은요 항상 양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밑은 진수보다 더 엄격한 게 하나 있어요. 1이어도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숫자를 넣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은 밑이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어버렸죠. 됐나요? 네, 밑이 1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밑이 1로 바뀌니까 안 돼요 라고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수분마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안 됩니다. 왜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3보다 커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다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은 결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밑은 어떻게 1로 똑같아져가지고 로그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진수 조건 자체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 5. 자, 첫 번째 해가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모든 근의 곱은? 이거 웬일이야? 근이 또 있나 봐요.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또 하나 있는데 뭐다? 로그의 경우에는 로그 A의 1은 밑이 달라도 항상 0이 될 수 있다. 됐어요?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밑이 달라도 여기가 1이면 즉 x가 얼마? 4이면은 밑이 다르더라도 4이면은 얼마인가요? 로그 8의 1이 되고요. 4이면은 로그 15의 1이 돼가지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 나올 수 있어요. 특수해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신에서만 나오고 수능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내신 쪽에서는 잘 나오는 특수해. 자, 되셨나요? 진수 조건 다 만족시키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와서 4하고
5하고 해서 2분의 5 해주시면 20 나와요. 되셨죠? 됐나요? 아, 하다가 잘 풀었나요, 그냥? 그래서 한예민은 저렇게 해서 감동을 하고 있는데 가영이는 감동을 안 하고 있다. 감동 안 했어요. 어? 감동 안 했어요. 감동해가지고 얘가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 자, 그 다음에요. 쉬워요. 자, 임의의 실수라는 얘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양쪽에다가 상용 로그를 만들어 줄게요. 상용 로그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밑이 10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x제곱 로그 a 상용 로그 씌우면은 부동방이 안 바뀌어요.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를 혹시라도 씌울 일이 있으면 그때는 부동방이 바뀝니다. 자, 2의 x 로그 a 이렇게 돼요. 자, 항상 성립하도록 x에 대한 10. 자, 2 로그 a x 로그 a. 이거 무슨 부등식입니까? x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인데요. 우리가 풀어야 될 부등식은 아직 나와있지도 않아요. 따라서 얘의 판별식이 얼마? 0보다 작으면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a가 0보다 작으면 돼요. 진짜 풀어야 될 부등식은 이제 나옵니다. 됐나요? 진짜 풀어야 될 부등식은 여기 있어요. 네. 진짜 풀어야 될 부등식. 자, 이제 풀어줍시다. 로그 a 로그 a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로그 a는 얼마? 0하고 1 사이. 로그 a 1은 로그 10의 1 로그 10의 10 a는 1부터 10 사이가 되겠습니다. 1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요. 그래서 2부터 해가지고요. 어디까지요? 9까지 더하면은 사실 1부터 9까지 더하면요 45예요. 그래서 이 값은 1만 안 더있으니까 44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2부터 9까지 더하는 건 뭐 쉬운 일이죠 사실. 진짜 풀어야 될 부등식이 여기 있다라고 하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결혼할 때 얘기했어요. 결혼할 때 선생님 저희 부인은 이제 저쪽이 이제 시골이에요. 시골 어디냐면은 영평 스키장인데 그 동네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학교다 보니까 시골 학교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요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계속 그냥 반이 한 두 반밖에 없어. 계속 그냥 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되게 친하다고요. 근데 날 인사시키겠다고요. 해가지고 걔네들 동창 모임에 봤는데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남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동갑내기예요. 한 명 있었는데 걔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갔대요. 서울로 전학을 갔대요. 근데 동창 모임, 어째 초등학교 때까지 동창 모임이니까 다 중학교까지 다 동창이에요. 동창이라고 해가지고 모임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서울로 전학 갔다는 그 친구가 나하고 중학교를 같은 중학교에 나왔어요. 얼굴은 몰랐는데 그때 살았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동창들한테 날 소개시켜주려고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뭐예요? 진짜 동창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네. 진짜 풀어야 될 부등식은 여기 있었다 이거죠. 정말 뜬금없죠? 진짜 풀어야 될 부등식이 이렇게 숨어 있어서 그 부등식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난이도가 높게 나와 있는 겁니다. 됐어요? 풀어야 될 부등식은 이 부등식이 아니네. 나는 이 부등식 반대세. 뭐 이런 거예요.
서연아 재밌지? 재밌대. 그 지인 죄가 있으니까 저는 지인 죄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이루고 있는 거 여기서 보니까 교실에서 이루고 있으니까 좀 웃기죠? 그죠? 박제했다고 말하는 네, 박제. 네, 화면에 박제되어 있다. 옛날에는 화면을 갖다가 줌에서 그냥 녹화 기능이 있거든요. 줌 녹화를 하니까 근데 좀 화질이 안 좋더라고. 따로 녹화 프로그램 따로 돌리는 거 있는 건데 줌에서 녹화를 하게 되면 빨리 전송이 돼서 좋긴 해요. 근데 줌에서 녹화 기능을 하니까 화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이 화면이 그냥 두 화면이 통째로 같이 녹화가 돼요. 자,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오늘은 삼각함수. 그러면 단어는 그럼 좀 오랫동안 나가는 거예요. 뭐야? 이쪽 단어는 좀 오랫동안 나가는 거예요. 아, 삼각함수의 뜻 단어는 오늘 하루에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2번에 걸쳐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앞으로 3번 더 하면 여러분 시험 범위까지 다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번 정도 내지는 2번 정도는 이제 2번 수업 정도는 이제 좀 단원별로 좀 보강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숙제도 좀 잘 못했던 학생들 좀 만회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모르겠고요. 시험 3주 전에 여러분들 그 시험 대비서가 나올 겁니다. 시험 대비서는 뭐냐고요? 한 15회 분량으로 모의시험이에요. 15회 분량의 모의시험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출제경에 좀 맞춰가지고 좀 만든. 그래서 글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에는 건대보건 확실히 달랐거든. 근데 지금 확실히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네. 보편 문항에다가 교과서가 어디 건지만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개념 문제. 교과서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교과서 꼭 안 풀어요. 이상하게 애들이 교과서에서 막 틀리는 문제들 있어요. 교과서 무시하는 애들이 꼭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에서 틀려가지고 속상하게 만들어요. 아이 적당해!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일반각이에요. 일반각. 자, 처음에 얘를 갖다가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막대기가 하나가 빙빙 돌아가요. 빙빙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초선하고 이루는 각. 자, 방향은, 양의 방향은 좌회전하는 것을 양의 방향으로 해놨어요. 반시계 방향이요. 왜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가락 돌아가는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잡아놨습니다. 여기 왼손잡이 있나? 왼손잡이 있나? 자, 수학 공부할 때에 수학 문제 풀 때 왼손잡이는 참 불편하다는 거 아세요? 지가 쓴 수식 지가 다 가려요. 참 불편해요. 그래서 안 반응가 되면 이렇게 풀어야 되죠. 참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 치기세가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 돌아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돌았다. 자, 지금 이루는 각이 지금 얼마예요?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있는데 몇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맞죠? 자, 여기 상혜비가 상혜비 너 잘 뛰냐? 네? 별로 잘 뛰지 못할 것 같아. 저기 민규가 잘 뛸 것 같아. 민규하고 나하고 운동장을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1시간 뒤에 보니까 애들이 보니까 민규가 선생님보다 조금 앞서고 있어요. 한 30도 정도 앞서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잘 뛰네. 민규가 한 바퀴 돌고 차이랑 이렇게 됐지 두 바퀴 돌고 됐지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보면은 쇼트트랙 보면은 김동성 분노의 질주 한 바퀴를 완전히 다 따라잡죠? 한 바퀴 다 따라잡고 어떻게 돼요? 두 바퀴째 따라잡히면은 따라잡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탈락이 됩니다.
전부 다 따라잡을 수도 있었어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탈락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휴. 한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두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세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모르겠다 해서 몇 바퀴인가 돌고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양학선이라고 하는 그 띠틀 선수가 있었어요. 도망가요? 네. 띠틀이니까 도망가. 아무튼. 고마워요. 양이 뭐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80도 돌아왔죠. 보다 보면 뭐예요?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휙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두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모르겠죠. 자, 뭐 트리플 악셀 이런 거 이제 세 바퀴 반 도는 거예요. 세 바퀴 반 도는 거예요. 남자 선수들은 트리플이 아니고 쿼드러플이에요. 네 바퀴 반 돌아요. 자, 김연아는 딱 세 바퀴 돌잖아요. 무리 안 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몇 바퀴인가 돌고 이제 그래서 1080도는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몇 바퀴 돌고 몇 도? 390도 돌았다고요? 뭐야? 한 바퀴 돌고 30도 더 돌았구나. 그리고 뭐 750도 돌았다 하면은 두 바퀴 돌고 30도 더 돌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30도의 위치에 있는 거나 390도의 위치에 있는 거나 이 위치가 똑같아요. 보면 나타나는 위치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위치에 있으면 얘가 알파라는 각인데 진짜로 알파만큼만 간 건지 아니면은 몇 바퀴 돌고 알파만큼 간 건지. 그래서 각을 갖다가 이 각을 표현할 때는 뭐다? 몇 바퀴인가 돌고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각은 여기가 30도라고 하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라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한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두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거꾸로 돌다가 이쪽으로 다시 30도만큼 가가지고 이 자리인지 이걸 모르니까요. 되셨나요? 옛날에요 2호선을 타고 있었어요. 나 이제 그 서울대교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술을 먹었어요. 이쪽 가다가요 신림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동천 서울대교. 또 깜빡했는데 여기 또 신림이에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면 47분 걸립니다. 헐. 한 바퀴 도는데 47분, 1시간 20분 걸리나? 47분 걸릴 거. 47분 1시간 20분 걸릴 거야. 1시간 20분. 술 먹고 이제 잔 거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종착역 가면 내려주세요 안 해요? 2호선 계속 도는데 뭐. 저기 도잖아. 종착역이 어디 있어, 2호선이? 2호선이야, 네. 2호선이요, 2호선. 2호선 빙빙 돌아요, 그냥. 버스인 줄 알고요. 버스는 순환하는 버스도 있어요. 빙빙 도는 버스도 있어요. 자, 이해가 됐어요? 일반각 네.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네. 자, 그 다음에 각도의 단위를 새롭게 쓰는데 무리수인 각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무리수인 각을 왜 무리수인 각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나한테 묻지 마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360분법, 60분법, 이 360도로 쪼개는 거는 너무 좀 자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더 편리한 그런 단위가 없겠는가 해가지고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어요.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가 되느냐 그 배수로 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라디안 각 세타라고 하면은 각은 R분의 L이 이 정입니다. 호의 길이가 R의 몇 배가 되느냐 이 배수로 우리가 1라디안, 2라디안 이렇게 대충 가진 거예요.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호의 길이만큼 딱 한 거야. 그게 1라디안이야. 1라디안은 대각 몇 도 정도 되는지 알아야 돼요. 1라디안은 대각 57도 정도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60도보다 좀 작아요.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57도 정도 된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봐봐요. 여러분들 저기 공을 던졌는데 최득이라는 선수가 시속 170마일로 던졌다. 시속 110마일로 던졌다. 얼마나 빠른 거예요 도대체? 알 길이 없잖아요. 1마일이
1.6kg 정도 된다라고 기억하면 상당히 좀 편안하겠죠. 여러분들 달러는 좀 알아도 파운드는 잘 모르겠잖아요. 여기 파운드요. 파운드는 뭐예요? 1,600원 정도? 요 정도가 보통 1파운드가 1,600원 정도 됩니다. 요런 정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열길이 뭐야? 한길이 뭐야? 이게 툭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한길이에요. 자기 키만큼 나오죠. 저기 민규 같은 경우에는 한 길이 길 테고요. 한 길이 길 테고요. 저기 서현이 같은 경우에는 한 길이 좀 짧겠죠. 열 길이 별로 안 되네요. 깊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호드컵을 나타내는데 이 각의 정의예요. 이게 각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이건 잊어버리세요. 이건 잊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180도는 몇 라디안이냐? 180도가 되면은 몇 라디안? 얘가 좀 기준이 되겠고요. 180도가 되게 되면은 코의 길이는 원주가 2파이R이니까 파이R이에요. 이때의 각은 180도일 때는요, 각은 R분의 파이R 해가지고 180도가 바로 180도를 라디안으로 고친 게 바로 파이 라디안이에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 됐어요? 도를 고치고 싶으면 이제 도를 고치고 싶다면은 어떻게 줘라? 180일 때 파이라면 90일 때는 당연히 반으로 줄었으니까 반으로 줄겠죠. 비례 씻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 걸 도로 고치고 싶다면은 간단합니다. 항상 대부분 파이가 붙어 나오거든요. 파이 자리에다가 180을 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도대체 몇 도인데 파이에다가 180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60도구나 쓰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파이 3.14 아니에요? 누가 3.14 아니래. 그 3.14 맞죠. 요즘에 180으로 바뀌었나봐요. 뭘 바뀌기는. 뭘 바뀌어. 파이 라디안 바뀐 거 아니에요? 파이 값은 3.14 맞아요? 3.14 159 259 358 979 계속 나가는 거 맞아요. 자, 근데 각도에서 나오는 도를 고칠 때는 라디안으로 되어 있을 때 빨리 고치고 싶으면은 파이에다가 180 대입해가지고 쓰시면 도로 빨리 완성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비례식만 쓰시면 돼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 그런데 자주 쓰다 보니까 180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80이 파이 라디안,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30도는 다시 반이니까 6분의 파이. 자주 사용해가지고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됐나요? 자주 사용하게 되면 많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자, 기체과라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기체과라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 코의 길이 L은 R세타. 오, 어떻게 나온 공식이죠? 아이 정의식 자체야 이거는. L은 R분의 L이잖아. 그러니까 L은 세타는 R분의 L이니까 L은 R세타야. 호의 길이 옛날에 알고 싶으면은 참 불편하게 계산했죠.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90. 이거를 필요 없어요. 그냥 R세타. 됐나요? 단 여기서 세타는 호도폭으로 나타내는 각이어야 돼요. 호도폭으로 나타내는 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호도폭으로 나타내는 각을 갖다 쓰시면 돼요. 맞다. 그 다음에 2분의 1 RL은 넓이는 2분의 1 RL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하나쯤. 자, 그 다음에 다시 안 나오고요. 자, 삼각형 공식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삼각형 공식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삼각형 공식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중학교 때 나왔던 공식이니까 내가 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2분의 1 R제곱 세타. 저것도 유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책이나 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맞다는 건 한번 보여줘야겠죠. 자, 어떻게 돼요? 원의 넓이. 원의 경우에는 360각이 360도. 360도는 라디안으로 고치면 몇 파이? 2파이. 됐어요?
방학 동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내가. 선생님, 중학교 때 가르쳤어요, 그 학생은. 선생님, 360도가 왜 2파인지 알 것 같아요. 뭐 소리하는 거예요, 주름이? 360도가 왜 2파인데? 아니, 360도니까 2파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2파이. 아이씨. 그놈 지금 의사예요. 아 진짜요? 네, 의사예요. 그치? 네. 지금 레지던트 과정에 있고요. 지난번에 마리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교통사고 나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그래가지고 하필 이제 고대 다니니까 고대 병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냥 코로나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막 어이씨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고대에 있다 나왔습니다. 그 병원 전화했죠. 그 친구한테. 저 카톡에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해. 가끔 한 2-5시간 있다가 답장한 거 이러던 친구가 빨리빨리 움직여주더라고요. 타박상밖에 없다고. 아무튼, 네, 360도는 2파이예요. 라디안으로 치면 됐어요? 네. 2파이 돌아서 2파이가 아니에요. 자,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가 2파이. 정말 파이 R제곱 나오죠. 1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이잖아요. 됐나요? 네. 됐어요? 자, 이거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중학교 때는 삼각 B가 나왔었어요. 여기에 세타, 각이 있고 얘에 대한 마주보고 있는 것, 이 대변을 우리는 높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여기를 각으로 잡으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 변이 밑변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일반 각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90도 이전에는 예전의 값하고 똑같은 값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90도가 넘어가서도 그대로 정의가 될 수 있어야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아니고 R분의 Y예요. 여기 세타가 이만큼 있으면 어떻게 돼요? R, Y. R분의 Y가 요가 세타. R분의 Y가 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순서로 나가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막 착각을 해요. R분의 X, R분의 Y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R분의 Y예요. 그냥 좌표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은 90도 이전에는 예전에 있던 바로 그 삼각비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90도가 넘은 경우에도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정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잠깐 격가지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도 국어책에 이런 거 나오나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돋기는 뒤시며 속은 어찌 비었는다. 이런 거예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거? 대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나무가 나무냐 풀이냐, 즉 목본느냐 초본느냐. 갑자기 생물 시간 되네요. 목본느냐 초본느냐. 자, 속시식물은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 속시식물들. 씨방이 안쪽에 있는 거. 자, 아무튼 속시식물들은요 목본류하고 초본류는 안 해요. 목본류하고 나무하고 풀하고 구분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 처음에는 아니 그냥 한 해 살고 죽으면 풀이고 뭐 여러 해 살면 나무지. 그랬더니 이상한 새끼들이 나와요. 민들레. 여러 해 살이 풀이 나와. 안 되겠는데? 여러 해 살이 풀이 나와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개체가 죽어버리면 풀. 꽃이 피고 열매 맺은 다음에 그 개체가 살아남아 있으면 나무. 됐나요? 사과나무가 열매 맺었어요. 그런다고 사과나무 죽어요? 아니죠. 그런데 토마토 열매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마토 죽죠. 네, 그 토마토는 풀이에요. 그래서 풀의 열매는 뭐야? 채소예요. 채소라고 채소예요. 풀이에요. 그리고 나무 열매는 과일이고
따라서 수박은 과일, 채소. 이렇게 되는 거야. 바나나는 나무의 열매고. 자, 그런데 대나무는요, 나물까요, 풀일까요? 60년 만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죽어요. 따라서 대나무는 열애살이 겁나게 오래 사는 풀입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더 이상 오래 사는 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열애 사는 300년 사는 풀? 100년 사는 풀?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100년 묵은 산삼. 식물학자들은요 10년 넘어가는 산삼 안 믿어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키워봐도 안 크거든요. 죽어버리거든요. 홍삼, 인삼을 키웠어요. 몇 년까지 키울 수 있어요? 6년이 한계예요. 그래서 6년간 홍삼 더 키우면 좋겠는데 더 안 죽어요. 더 키우고 다 죽어요. 물론 8년까지 뭐 키운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100년 묵은 산삼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풀이 100년이나 살아? 그렇게 사니까 약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요. 아무튼 산삼은 갑자기 산삼이 여기서 왜 나와요, 근데? 자, 아무튼 개념을 확장시킬 때는 정의를 확장시킬 때는 이전에 있었던 거를 다 설명을 다 해주고 나서 해줘야 돼요. 이전에 나무하고 풀이었던 거 다 구분 잘 지어주면서 새롭게 더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개념을 확장시킬 때는 그런 식으로 확장시켜줘야 됩니다. 광범위한 선생님의 지식 세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잘 기억해 두시고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점이 나온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결국은 중학교 때도 나오던 거야. 이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그리고 이거는 문과 7등급도 기억하는 공식.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세타 값하고 관련없이 항상 1이다. 결국 계산해 보면은 얘가 r분의 y고요. r분의 x고요. 제곱해 주니까 뭐예요?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예요? 아까 1이 있었잖아요. r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1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세트 카페 관련 없이 성립하는 항등식. 자, 그러면은 여러분 책에 뭐 내가 그거 해줄 것도 없네. 다 관계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개념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문제 살펴봅시다. 나는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가 해볼 만한 시간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문제 통해서 문제 풀면서 좀 친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가 튜토리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거는 개나 줘버리세요. 됐어요? 개나 줘버리세요. 이런 건 개나 줘버리고 180도는 라디안으로 고치면은 파이 라디안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례식. 됐나요? 비례식. 그 다음에 비례식이다.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자, 그래서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 걸 도로 고치는 건 아주 쉬워요. 파이 자리에다 180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각도를 도로 되어 있는 걸 라디안으로 고치시면 비례식 쓰시라. 됐나요? 됐어요? 자, 봅시다. 2는 파이분의 360. 자, 파이분의 360도 라디안으로 고친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3분의 파이는 60도. 파이 자리에다가 180 쓰시면 돼요. 파이에다 3.1 쓰지 마시고요.
이거 고치면은 2파이 라디안은 360도다. 기억도 나고요. 150도는요. 파이에다가 얼마 쓰시면 된다고요? 180 쓰시면 된다고요. 그럼 쉽게 고쳐져요. 비례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2분의 파이는 45도다. 틀렸고요. 2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파이는 90도예요. 2분의 파이는 90도. 4분의 파이는 45도예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각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90도는 2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다 반으로 줄어드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 됐나요? 30도는 180의 6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각을 갖다가 또 여러분들 환산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유형 두 번째 거예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이 빙빙빙 돌고 있어요. 각이 빙빙빙 돌고 있는데, 자, 이 자리가 나타나는 게 2분의 파이예요. 이 자리 나타나는 게 파이 자리에 한 바퀴 돌고요. 얘가 2분의 3파이 자리예요. 270도 자리예요. 여기까지 오면 270도예요. 2분의 3파이. 여기까지 돌아오면 당연히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각이라면은 몇 바퀴인가 돌고 몇 바퀴인가 돌고 2파이 곱하기 n. 근데 2n파이라고 많이 써요. 2파이 곱하기 n. 2파이가 한 명씩 써요. 몇 바퀴인가 돌고 n 바퀴 돌고 돌아온 각이 어떻게 된다? 쓴 각이 2파이에다가 0 더한 거하고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한 거 사이면은 1사분면 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나올 때는 친숙하지 않을 때는 이제 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전부 다 도로 고친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 910도는 360도로 나눠주시면 곱하기 2에다가 910에서 720도 110, 720, 90도? 190도. 네.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190도. 자, 어떻게 가나요?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190도만큼 더 간 거예요. 180도만큼 여기 갔죠? 190도만 여기 있어요. 아하, 몇 사분면의 각이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다음에요. 마이너스 520도는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60 더하기 200 해주시면 되겠어요. 거꾸로 두 바퀴 돌아서요. 거꾸로 하나, 둘, 에이, 그 다음에 더하기 플러스 200 이만큼 갔어요. 그래서 몇 사분면? 3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됐나요? 음으로 돌아가도 상관은 없지만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도로 고쳐서 계산해도 좋고요. 익숙하지 않을 때는 도로 고칠 때 파이에다가 180만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150이에요.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150이면 여기 있겠죠. 됐나요? 여기 있을 거예요, 정확히는. 여기가 30도짜리. 그래서 몇 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 있는 각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3사분면이 있는 각이네요. 됐어요? 자, 얘는요. 그냥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더해주는 게 제일 빨라요, 얘는. 어차피 90도, 저기 한 바퀴 돌지 못하니까. 파이. 180도 갔고요. 3분의 파이만큼 또 갔어요. 3분의 파이는 60도만큼 간 거거든요. 가니까 몇 사분면? 3사분면이에요. 혹은 그냥 3분의 4파이 한 번에 가도 되고요. 5분의 14파이는 거예요. 얘는 2파이 더하기 5분의 4파이. 두 바퀴 돌고 5분의 4파이. 5분의 4파이. 파이만큼 더 가면 이건데 그거보다 좀 덜 갔어요. 그래서 얘는 5번은 2사분면에는 갔습니다. 되셨나요? 이상해? 잘 이제? 잘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각이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는데 이 각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돌아간 각인지 그런 거 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당연히 76번 문제겠지.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각이다. 자, 세타가 3, 4분면에 있으려면은 조건을 써야 돼요. 여기 있는 이 각이라는 거야. 각이 여기 있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몇 도나 되는 거야? 자, 얘는요 360도 곱하기 n. 일단 n 바퀴 돌고 그냥 이 자리인지 한 바퀴 돌고 이 자리인지 모르니까 더하기 얼마? 180도보다는 큰 거고요. 360도 2파이 2n파이로 써도 괜찮아요. 곱하기 n에다가 얼마? 270도를 더한 것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3, 3면 각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표현 됐어요? 표현 방법 됐어요? 이번에 저희 가영이라는 애가 저기 새로 들어왔던데 뒤 어때? 이뻐? 애가 성격이 좋아. 아 이쁜이니까. 애가 착하던데? 아 이쁜이니까. 애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전부 다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쁜이니까. 애가 착해. 착하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 참. 수학 선생님 어때? 산타크로스 닮았어. 산타리 무슨 마음이 후덕하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네. 후덕한 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뭘 그래? 연결이 있다. 자, 연결이 있다. 자, 세타가 있습니다. 자, 2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180 곱하기 n 더하기 90. 180 곱하기 n 더하기 135 이렇게 돼요. 자, 이제 n이 이거 그림까지 그리셔야 돼요. n이 0이었을 수도 있고요. n이 1이었을 수도 있고요. n이 2였을 수도 있고요. 쭉 해봐야 돼요. 자, n이 만약에 0이었다면은 이놈은 90도하고 어디? 135도. n이 0이었다면은 여기 있는 각이 나오게 돼요. 2분의 세타는. n이 0이면요. 0 집어넣어봐요. 90에서 135. n이 1일 때는요. n이 1일 때는 1 집어넣어봐요. 180에서 90도 더한 거에다가 180에서 90도 더한 거에다가 1이면은 180에서 얼마? 135도 더한 거. n이 1일 때는 여기 있는 각이 돼요. 2분의 세타는. 이해가 됐어요? n이 3일 때는요. 아니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는. n이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360도 더하기 90도에서 360도 더하기 135도 사이에 있는 각이에요. 한 바퀴 돌고 90도 하고 한 바퀴 돌고 135도 하고. n이 2일 땐 이거고요. 아하, n이 3일 때는 이거고요. 4일 땐 여기 나타나고 5일 땐 여기 나타나고. n이 얼마? 이게 세타가 3, 3면 각인데 몇 바퀴 돌고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바퀴 돌고 이 자리에 있건 간에 만약에 저 각이 한 바퀴 돌고 저 자리에 있는 3, 3면에 있는 각이었다면은 2분의 세타는 1, 3면에 있는 각이 되는 거고 한 바퀴 돌고 저 자리였다면은 2분의 세타는 여기 있는 각이 되는 거고 n이 2였어. 그래서 두 바퀴 돌고 저 자리였다면 또 이 자리가 되는 거고 2분의 세타는 이 자리. 그래서 2분의 세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이 딱 두 자리입니다. 됐나요?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잘 됐어? 자, 이거는 잘 도시하실 수 있어요. 잘 도시하실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유형 3번은요. 유형 3번은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지 마세요. 문제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못 외워요, 이거. 이거 못 외워요. 이거보다 더 나오거든요. 못 외워요. 이걸 외워요, 그리고. 자, 어떤 예각이 있는데, 예각이래요. 예각이라고 하면 90도보다 작아요. 자, 세타가 있는데, 세타를 6배를 했어요. 6배를 해주니까 일치한대요. 세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타가 있었는데, 6배를 해주니까 어떻게 왔어요? 동일한 자리로 또 온 거야. 같은 자리로 와요. 됐나요? 이럴 때는 일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 보세요. 지금 민기하고 같이 뛰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민기하고 정확하게 한 바퀴나 정확하게 두 바퀴였거나 정확하게 세 바퀴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세타에서 일치한다면은 그 차이 값을 구하게 되면은 얼마? 2n 파이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인지 차이가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이해가 됐어요? 자, 뺄셈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뺄셈을 해주세요. 뺄셈을 해주시면은 뺄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같은 자리에 나오게 된다. 몇 바퀴인지만 나오게 된다. 그래서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고요. 세타는 5를 넣으면 72 곱하기 n이 돼요. 자, 세타는 예각이라고 했어요. 90도가 작아요. n은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n이 1일 때 세타가 72도였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n이 2일 때, 즉 세타가 144도일 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즉 n이 3일 때도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216도일 때도 이런 일은 벌어지는데 그런 각 중에서 예각인 그런 세타를 찾아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각은 72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좀 더 진행돼 나가게 되는데, 자, 일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7세타하고. 자, 더하는 거나 빼는 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물론, 자, 이렇게 90도로만 그리지 마요. 무조건 이런 건 개무시하고 더하는 거나 빼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봐봐요. 세타가 이런 각이고, 이건 무시해요, 일단. 봐봐, 상황을 보기 위해서. 7세타는 어떻게 돼요? 쭉 7세타는 삥 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삥 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삥 몇 바퀴 돌아가지고 유각이 7세타다 이거죠. 자, 7세타하고 세타 두 놈을 갖다가 더하거나 빼가지고 어떤 축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더하거나 빼가지고 7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더해줘야겠어요? 빼줘야겠어요? 축으로 갖다 놓으려면 7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지. 빼주면 이 자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7세타 빼기 세타는 이 자리로 온다. 예각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 자리로 와요. 90도 넘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앞에 나와 있는 공식 여러 가지가 있지.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일단 45도로 그리지 마. 헷갈려. 일직선 위에 있다면 어떻게 줘라? 여기 한 방에 외우는 것이, 자 보자. 한 방에 외우는 것이 7세타에서 세타 빼주면은 이 자리로 온다. 그래서 몇 바퀴인가 돌고 어떤 자리? 180도 자리.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45도로 그리지 마세요. 이거 세타가 90도인 거 넘어가서 예각인 거 중간인 거 상관없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알파가 이렇게 되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삥 돌아가지고 이 각이 베타야. 베타에서 알파를 더해줘야겠어요? 빼줘야겠어요? 축에다 갖다 놓으면 베타에서 알파만큼을 더해줘야겠어요? 빼줘야겠어요? 빼주면 이 뒤로 가요. 이 자리로 와요.
더해주면 이 자리로 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더해줘서 이 자리로 옵니다. 더해주니까 2n파이로 와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45도로 그리지 마요. 45도로 그리면은 엉망됩니다. 요각이 베타예요. 자, 베타에서 알파를 더해줘야겠어, 빼줘야겠어. 더해주면 이 자리로 오겠죠. 됐어요? 더해주면 몇 바퀴가 돌고 파이 자리로 오고. 되셨나요?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우리가 해봅시다. 앞에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렸으면은 79번 하나 더 해보고 다음 유형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유형들은 다른 거보다 다른 책보다 유형들도 좀 적고 하거든요. 정말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만 정말 뽑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한 대칭이다. 이게 90도 공식을 만들어낼 때는 2세타가 얼마든 간에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공식 만들어내는 거니까. 무조건 45도로만 잡지 마. 45도로 잡으면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가 헷갈리거든요. 이거. 답이 안 나와. 그러면 한 20도나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2세타를 나타내는 각하고 이렇게 얘가 2세타고요. 4세타가 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4세타? 이렇게 삥 돌아가가지고 이게 4세타지. 4세타에다가 2세타를 더해줘야 되겠죠, 지금. 축으로 갖다 놓으려면. 축으로 갖다 놔. 됐어요? 어떤 축이 될지 몰라도. 이 축으로 갖다 놔요. 그래서 4세타에다가 2세타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더라? 네.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인지 이 자리에 오게 될 거라 이거지. 됐나요? 2n 파이로 써도 좋아요. 자, 그러면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세타는 60 곱하기 n이 될 거예요. 자, n이 1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타가 n이 1일 때, 즉 60도일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0도일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정말 그래요. 2세타는 120도가 되는 거고 4세타는 얼마가 돼요? 6, 4, 24, 240도가 돼가지고 그렇죠? 240도가 돼가지고 120도 그리고 여기 240도 270도가 여기 있으니까 대칭이 된다고. 실제로는 이렇게 대칭되는 거지. 우린 이거 이렇게 쓴 거는 공식 만들기 위해서 쓴 것일 뿐이고. 됐어요? 앞에 나와 있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더하거나 빼서 축으로 갖다 놔라. 이게 공식을 한 방에 쓸 수 있는 얘기예요. 더하거나 빼서 축으로 갖다 놔라. 됐나요?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줘라? 상황별로 이렇게 나타내 보는데 45도로 그리면은 헷갈리거든요. 이제 답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 대치가 안 써요. 자, 그래서 세타가 n이 1일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n이 2일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세타의 범위는 0부터 90도 사이 되니까 n이 1일 때, 즉 세타가 60도일 때가 답이다. 되셨나요? 자, 다음에는요. 깃젤과 볼볼과 활의 넓이. 여기 여러분들 역대 여러분들 각자 학교들 그 출제된 문제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꼭 한 문제가 출제돼요. 두 문제가 아니에요. 한 문제예요. 한 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공식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부채꼴의 둘레라고 하는 것은 호의 길이만 꼭 생각하는데 호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2개 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둘레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걸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고요? 8번 문제, 84번 문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최대 빈출이에요. 둘레의 길이가 8이다. 둘레의 길이가 8이다. R이 있고 L이 있는데 중심각하고 관련 있게 쓰시면 좀 골치 아프고요. 넓이를 2분의 1 RL로 쓰셔야 하는 게 좋아요. 자, 이 R에다가 L까지 더하는 값이 8로 일정해요. 지금 일정하다. 됐나요? 자,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각을 갖다가 넓히면서 반지름을 짧게 해가지고 이 호의 길이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반지름을 길게 하면서 호의 길이를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적당한 선을 찾아야 돼요. 파역점을 찾아야 돼요. 자, 2분의 1 RL인데 L 자리에다가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L 자리에다가 8-2R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넓이는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 이렇게 해서 R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됐어요? 2차 함수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2차 함수 문제로 바뀌었어. 자, 결국 수원에서 최대 치수 문제는 2차 함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차 함수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4R.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R이 얼마일 때? R이 2일 때에 부채꼴의 넓이가 4다. 답은 여기서 나왔는데 또 하나 물어보게 돼요. 그때의 중심각은 얼마게?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L은 얼마예요? L은 4가 되죠. 그래서 그때의 중심각은 L은 세타는 R분의 L. 그래서 2도가 아니고 2라디안이에요. 2라디안. 대강 114도 정도 됐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최대치에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참수 문제이거나 산술기하 평균 문제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문자가 하나만 나와 있으면 이참수인 경우가 많고 문자가 두 개가 나와 있다면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거 문자가 두 개예요. 산술기하 평균 식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돼요. 2R 더하기 L 2R과 L을 곱해줄게요. 얘가 8로 일정해요. 2RL 그래서 2RL은 16 이하 8 이하 그래서 2분의 1 RL의 값은 4 이하다. 넓이는 4 이하다. 자,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는이 성립할 때가 있죠. 언제 는이 성립해요? A하고 B하고 같을 때 는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A하고 B가 같을 때 2R과 L이 같을 때 2R하고 L이 똑같을 때 각각 얼마일 때? 4일 때 성립하는 거야. 자, 2R하고 L이 4일 때 R이 2일 때 L이 4일 때 성립합니다. 됐나요? 산술기하 평균 있을 때는 언제 최대값을 갖는지 이런 거 기억을 잘 못하는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먹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다 먹혀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문자가 두 개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가 두 개 나오고 최대 시도값 구해라 하면은 보통 합이나 곱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그 강의는 그 역대 강의를 보면 알겠지만은 지수함수 쪽에서 최대 치수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 거기서 이 얘기를 또 해줘 내가. 최대 치수 문제가 나올 때 그 산술기하 평균을 뜬금없이 사용하거든 그쪽에서. 지수함수의 값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문제는요.
둘 다 양수일 때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지수함수에서 합이나 곱이 일정하게 이게 아닌데요? a의 x하고 a의 마이너스 x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1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문자가 하나만 나오는데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역수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최대치도 구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얘기입니다. 진짜 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상함수의 정의. 네. 자, 86번 봅시다.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노트가 방한지로 되어 있는 모는 종이로 되어 있는 이유. 네. 4, 마이너스 3. 뿅. 이게 동경이에요. 자, 세타는 뿅 해가지고 겁나게 큰 둔각이에요. 됐나요? 자, 이럴 때에 사인 세타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R분의 X 아니고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예요. R이 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원 나왔을 때 거리 5가 돼요. 그래서 얘는 5분의 마이너스 3, 얘는 5분의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잘 됐어요? 반응 좀 해줘야지. 우리 어머니 저쪽 아래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2년 전, 2년 반쯤 전에 옮겨왔는데 이쪽 제가 옮겨왔는데 저기 우측에 있을 때는 주변에 이제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크잖아.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지면 내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는데 어떤 학생이 어떤 여학생이 깜짝 놀랐대요. 횡단보도 건너오는데 내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놓고서는 우리 학원에 수강할 필요 없겠다. 왜? 그냥 책만 있으면은 앞에 버스 정쟁에 앉아서 들으면 되겠구나. 유튜브로 다 본 게 그냥. 그렇게 농담도 했거든요. 자, 근데 거기 그 주변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자, 학원 개 5년이면 미적분을 한다. 학원 개 5년이면 미적분을 한다. 들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 상수 미분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걔가 대답을 했다고. 0. 0이거든 대답이. 0. 이렇게 어우 똑똑해요.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세 글자로 개똑똑.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면 해피도 수능 문제를 보고 대학을 가요. 해피도 대학을 가요. 됐어요? 해피보다 낫잖아. 집에 개가 혹시 개 이름이 혹시 해피예요? 개 이름으로 많이 쓰는 거 있죠? 독고, 메리, 쫑, 해피 뭐 이런 거예요. 많이 쓰죠?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은요? 지멋대로예요. 그냥 야옹이라고 불러요. 야옹. 우리 집 야옹의 성은 뭘까요? 우리 집 성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의 성이 이씨거든요. 그래서 성이 이씨다. 그러니까 왜 이씨냐 그러니까 이야옹. 그래서 이씨 이야옹이라서 이야옹. 굳이 너 이씨지 그러니까 이야옹 그러더라고요. 자, 중요 문제라고 되어 있는 하나만 또 봅시다. 자, 프로젝터 쓰면 좋은 게 그림내가 안 그려도 된다는 거. 여기 그냥 딴 데로 집중 안 해가 좋잖아. 집중이 되잖아, 좀 더. 자, 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3x. 여기 기울기가 되어 있는 거 있죠? 기울기 되어 있는 거. 기울기.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 증가할 때, 얼마? 1 증가할 때, y 값은 루트 3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생겼어요. 1, 루트 3. b가 이렇게 돼요. 1대 루트 3대 2. 자주 나오는 삼각형 있죠? 이거 30도짜리, 60도짜리. 1대 루트 3대 2.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가 루트 3 아니에요? 2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이렇게 45도짜리 있죠? 1대 루트 2. 이렇게 직각이 있는 거 맞죠? 자,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그러니까 몇 도냐면은 몇 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예요. 60도. 여기는 30도. 아, 여기 30도구나. 자, 이제 필요 없다. 여기가 30도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딱 봐도 30도인데요. 아이씨. 그래, 딱 봐도 30도야. 이 각이. 아무튼 좋아. OA하고 OB. OA가 나타나는 거. 요 각이 알파인 거고요. OB가 나타나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뭐가 돼요? 요 각이 베타인 거예요. 자, 사인 알파 값을 구하려면은 사인 알파 값을 구하게 되려면은 얼마? 사인 알파 값은 R분의 요 길이분의 요 놈의 Y좌표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요 A의 Y좌표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R의 값 얼마야? 2분의 방정식 풀 필요 없어요. 이거 B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2니까 1대 루트 3대 2 됐어요? 됐나요? 1대 요 길이 1대 루트 3대 2 여기 30도, 60도, 90도짜리야. 삼각형 되셨나요? 자, 그래서 Y값이 Y좌표가 얼마야? 루트 3이야. X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루트 3이고요. B의 좌표는요. X좌표가 1이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래서 R분의 X, R분의 Y점이면 R분의 Y값, 사인값은 R분의 Y값, 루트 3. 코사인 베타는 R분의 X를 얘기해요. X값이 얼마야? 1이야. 그래서 두 개 곱해주시면 4분의 루트 3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90번 시험에 좀 많이 역대 시험 문제 보면 좀 많이 보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이제 부호를 결정해 주는데 자, 사인 세타의 값이 R분의 Y예요. 그래서 R은 항상 양수고 Y 좌표가 양수인 곳에서는 사인 값이 양수, 사인 값이 양수, 사인 값이 음수, 사인 값은 음수. 코사인은 R분의 X예요. 여기서 코사인이 양수가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거든요. X좌표, Y좌표가 같은 곳에서 양수야. 여기서 양수. 그래서 얘를 좀 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길래 얘를 갖다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얼싸안코 이렇게 얼싸안코 모두 다 플러스 보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외우기 쉽게요. 얼싸안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기 수학의 정석에서 예전에 나와있던 그 얘기입니다. 아직도 얼싸안코가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암기할 때는 얼싸안코 뭘 어떻게 하냐고 나도 몰라. 아무튼 얼싸안코 외우세요. 가영이는 모르겠구나. 우리 학원에서는요, 시험에서 100점을 맞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한 상을 줍니다. 그 특별한 상. 뭘 것 같아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놀라요. 100점 맞으면요, 원장 선생님이요, 같이 춤춰줘요. 일이라고 못 봤지? 그치? 같이 춤춰줘요. 근데 같이 춤을 출 수 있어요. 됐어요? 다른 의미로 되게 놀랄 것 같은 상이긴 하네요. 100점 맞으면 하고 끝낸다고요? 이런 세타가 3, 4분면각이에요. 써놓으시는 거죠.
안코, 자, 삼선면각이니까 탄젠트만 음수예요. 양수예요. 사인, 코사인 둘 다 음수예요. 둘 다 음수예요. 음수예요. 탄젠트는 양수예요. 자, 이제 그냥 암기력 테스트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삼선면각이니까 양수 맞고 양수 맞고 얘는 음수 다 맞네요. 되셨나요? 네. 자, 또 뭐가 있나요? 자, 94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얘죠. 세타가 2, 4분면각이에요. 90도하고 어디 180도 사이에요. 여기 있어요. 사인만 플러스예요. 플러스니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사인만 플러스니까 사인 세타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코사인은 음수니까 일단 루트 있고 절대값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절대값을 보내주세요. 루트 있고 제곱 있으면. 코사인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절대값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얘는 뭔가요? 얘는 음수고요. 이 상면에서 얘는 사인 세타는 양수인데요.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더해진 걸로 보세요. 그래서 음수에다 음수가 더해졌으니까 얘는 음수예요. 그래서 절대값 바뀌면서 부등호 방향 여기 부호 바뀌셔야 돼요. 자, 이런 놈이에요. 근데 저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어있네. 부호가 또 바뀌어요. 더하기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찍찍 날아가고 2배의 코사인 세타가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쉽죠? 참 쉽죠? 네. 참 쉬워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하! 요거. 자, 여러분들 복소수에서 나왔던 거 있죠? 복소수에서 나왔던 거. 여기서 써먹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자, 맨 위에 있는 조건이 만족할 때는 언제 만족하는 거예요? 분모에는 탄젠트가 음수고 코사인 세타는 분자는 양수인 경우에 그 경우에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 위에 있는 공식이 성립할 때.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혹은 위에 게 음수, 아래 게 양수. 그때는 마이너스 보 없이 그냥 루트 쭉 나와요. 자, 복소수 쪽에서 나오던 얘기인데 실제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계산하지는 않고 분모 분자에 이제 분모의 분자에 나와 있는 놈에 부호를 찾아내라고 하는 간접적인 조건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이에요. 상하부 사이의 관계. 탄젠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다. 가장 유명한 항등식. 탄젠트 세타가 4분의 1이다. 이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양변을 코사인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세요. 혹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해주세요. 여기다도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해주면 왜 곱해줘? 1 빼기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주어진 게 탄젠트 세타니까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래서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이런 분수 속에 분수 있는 걸 번분식이라고 하죠. 번분식을 가장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주는 거예요. 얼마? 그때는 4를 곱해줄게요. 왜? 분모에 4가 있으니까. 4 바로 풀어주면 4 더하기 1. 그래서 얼마? 3분의 5가 우리가 찾는 답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4분의 무조건 예각이라고 취급하고 예각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탄젠트 세타가 얼마? 4분의 1이 되는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좀 심하다 이거는. 세타가 이러는 거다. 4하고 1이다. 그럼 얘는 얼마다?
루트 17이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17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루트 17분의 4 이렇게 넣고 계산해 주셔도 되는데 에휴 에휴 근데 얘가 써먹힐 때 이렇게 하는 게 써먹힐 때가 있어요. 네. 생각 안 나면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최고야. 루트 17이 짜증스럽긴 하지. 그러나 여러분들 짜증내지 않고 거울 보시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루트 2예요. 세타 값이 굳이 4분의 파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즉 45도라고는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얘는요 분모를 통분해 주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자 이렇게 돼버려요. 어이씨 뭐 이래. 그런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니까 2 빼기 2 사인 세타가 돼버리거든요. 자 근데 위에 있는 거 2로 묶어주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밑에 있는 거 괜히 전개해버렸다 얘. 똑같은 거 약분돼버리고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돼버려요.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됐어요. 얘는 얼마다? 2분의 루트 2분의 2가 됐어. 그리고 1분의 2로 보면 되죠? 루트 2분의 4 됐어요? 루트 2분의 4니까 루트 2분의 4 누구냐 넌? 2분의 4 루트 2 아하 2루트 2군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1번은 여러분들이 시험은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시험은 잘 나오는데 아니 그래 너희들이 먼저 좀 해보는 그런 맛도 있어야지. 자 가장 유명한 문제 있죠. 이쪽에서 상하함수 사이의 관계식 주는 가장 유명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왜요? 보통 근의 공식을 직접 사용할 일은 별로 없고요. 근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거든요. 자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자면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두 근의 합은 얼마다? 2분의 1이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2분의 k예요. 뭐야 이거 세타도 모르고 k도 모르는데 세타도 모르고 사인 세타도 모르고 코사인 세타도 모르고 k도 모르는데 식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숨은 식이 하나 있어요. 숨은 식이 뭐죠? 숨어있는 식은 바로 이들의 거죠. 보니까 봐봐요. 더한 거 곱한 거 제곱해서 더한 거 그치 곱셈공식 변형이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네 그냥 기본적인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뭐 하나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1 알파 베타는 2분의 k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 완전히 이런 문제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를 갖다가 제곱해줍니다. 제곱해주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4분의 1이죠. 양면 제곱했어요. 얘가 얼마예요? 1이에요. 1. K는 얼마? 얼마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되셨나요? 네. 참 쉽군요. 자, 106번 문제는 직접 하세요. 그리고 끝냅시다. 106번 문제 지금 직접 하시라고요. 잘하면 집에 보내주겠고요. 아니면은 2시간 보강? 뭐
쌤콩 문제도 꼭 시험에 이거 다 푸는 거야? 쌤콩 문제도 시험 저기 숙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숙제 좀 전에 숙제 구조가 우리 이하 책을 할 때는 숙제 구조가 여기까지 했었잖아. 여기까지 다 했네. 여기까지 쌤콩 문제까지 했는데 쌤콩 문제가 정말로 시험에 나오는 꼭 나오느냐? 어느 책을 봤거나 뭐 다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 마이너스 192요. 192요. 마이너스 192. 네. 집에 오고 싶은 거보다 아, 맞아요? 응? 아, 네. 마이너스 192가 나오면 돼요. 근데 그건 풀어. 이거는 풀어. 알았어? 모두 입력해. 같은 거 있지? 아, 이거 네.